대통령은 조금 전에 이용수 할머님은 부인할 수 없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 백서를 추진하는 위원장은 이용수 할머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인정하는 이용수 할머님을 조국 백서 추진위원장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인데, 김민웅 교수, 이용수 선생님 노고에 감사. 이제 저는 이 선생님을 인정하기 어렵다. 비난이 아니다. 지난 30년 운동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 왔다. 근거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운동의 방향을 자신이 모두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말아달라. 이 운동은 이용수 선생님의 독점물도 아니다. 깊이 돌이켜 본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난은 아니다 라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건데, 박용진 의원님, 이게 비난입니까 아닙니까? 먼저 앞서서 우리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곽상도 의원이 그 얘기할 때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집 5채. 근데 그 사고 팔고 이렇게 했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아마 한 채일걸요? 그러니까 뭐 여러 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두 채. 그러니까 여러 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오해가 있을까봐 걱정스러운데요. 예. 김민웅 교수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잘 되어 왔는데 이용수 할머니의 이러한 그 주장 때문에 운동이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도 인정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년 운동을 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 쌓여 있었던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꼭 고쳐야 되는 거죠. 대통령도 지적하신 것처럼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애초부터 돌직구쇼에 앉아서 저도 얘기를 했고, 바로 옆자리에 그때 앉아 계시던 김용태 의원님도 역시 그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권 여기 입대지 말자. 세 번째로 진영 논리로 하면 큰일 난다. 이랬는데 이미 진영 논리로 가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리한 내용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 우리가 돌이켜볼 거 돌이켜보고 고쳐나갈 거 고쳐나가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할머니에 대해서 역사적 피해자인 할머니가 평화인권운동의 활동가로 거듭나서 이렇게 이 운동을 이끌어오고 계신 것에 대한 존중과 감사,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운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서 한일 관계가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정리되는 데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한일 관계가 평화인권운동으로 함께 단단히 엮여질 수 있을 때까지를 이 운동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다 지금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민웅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서운하거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인식하고도 좀 결이 다르신 것 같고 국민적인 부분에서 결이 좀 다르신 것 같고요. 이용수 할머니에게 비난을 맞추는 게 그럼 이 운동을 다시 복원하고 제대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용수 할머님에 대해서 흔드는 시도는 사실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도 이용수 할머님의 뒤에 배우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른바 배우설을 제기하기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위한 인권운동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위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용수 할머님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좀 헷갈려서 좀 여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님으로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이양수 할머님의 문제 제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지, 정확한 뜻이 뭘까요? 후자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용수 할머님의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는 알아서 혼자 하기, 뭐라고 정확히 했냐면 부디 이제 가실 길을 알아서 혼자 가시기 바란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얘기가 좀 충격이었는데, 정의연대 운동을 비난하는 대가로 교육관 설립이 가능해질 거라고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용수 할머님의 문제지가 있을 때 윤미향 의원의 남편이 SNS에 글을 한번 올렸다 삭제한 적이 있죠. 그때도 이용수 할머님의 이 같은 정의연에 대한 비판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거의 같은 맥락 속에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용수 할머님께서 굉장히 커다란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용수 할머님의 문제 제기와 별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윤미향 의원의 이 차명 계좌 의혹, 그리고 안성 쉼터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 회계 부정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
이게 지금 명확하게 해명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검찰의 수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특히 한 여론조사에 따라서 윤미향 의원의 당시 이 의원직을 그만둬야 된다는 한 여론이 70%가 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됐던 게 지금 대한민국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용수 할머님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커졌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이용수 할머님의 문제 제기 때문에 네. 겪지 않아도 될 있지도 않아야 되는 논란들이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않는지 우려가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용수 할머님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용수 할머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행동들과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용수 할머님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화 I Can Speak라고 하는 영화의 핵심적인 그 주인공의 역할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말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라는 얘기를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용수 할머님이 문제를 제기해서 정의연의 활동과 회계 그리고 윤미향 의원의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한마디 사과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문제 가지고서도 해명이 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성 쉼터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사과를 해달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2차, 3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 상황이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정의연의 활동과 30년 이 운동을 과연 이용수 할머니께서 부정하고 있는 건지 보다 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한 운동으로 한 걸음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한 번쯤 스스로 돌아보면 그 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김배현 박사님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네. 의견 주신 거다 말씀드리고요.